이번에는 일본 현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영유 도쿄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3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27일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3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보다 0.22% 오른 27,715.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주가가 내린 데다 미국 주식 선물 시장에서 기술주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입니다. 26일 미국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크게 올랐는데요. 이 영향으로 하이테크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1% 이상 올랐습니다. 빅테크주가 선방하자 도쿄 시장에서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반도체 관련주와 제약주의 매수 주문이 몰렸습니다. 지수가 3일 만에 오르긴 했지만 오름폭도 매수 규모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새벽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줄을 이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오른 종목이 683개, 내린 종목이 1078개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제약주인 아스테라스 제약이 3.2% 올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 시네츠 화학공업도 1.1%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니그룹은 0.6%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이 기존 3.2%에서 2% 수준까지 대폭 내렸고 IMF도 일본의 성장률을 2.4%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2013년 시작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는 0%로 유지했습니다. 연간 12조엔까지 필요에 따라 ETF를 매입하는 조치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정체와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행이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내년 물가 상승률을 1.4%, 2024년은 1.3%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인플레는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에너지 및 원자재 값 급등과 엔화 약세로 인한 비용 상승 인플레여서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완화 정책을 종료하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주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나홀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이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대규모 금융 완화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엔화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은 또다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6월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59.16으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BIS가 세계 60개국 통화에 대해 상대국 간 환율과 무역 거래량, 물가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한 가치입니다. 2010년을 100으로 보고 이보다 낮으면 해당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여유였습니다.